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예서병상 8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면 유튜브에서 21세기 주역점 005-3을 엔터하시면 8번째 예서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교보문고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시는 교포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자의 지장간 그리고 지장간에 없는 육친 중에서 관성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자는 간여지동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있는 자수 안에는 임수와 계수라는 지장간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임수와 같은 일간과 같은 지장간이 자수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수와 같은 비견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에서 자수를 보면 왕 12운성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장간의 공부는 12운성을 기본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수 안에 들어있는 임수가 지지를 보더라도 역시 임에서 자를 보니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임자는 비견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극왕한 사주입니다. 대단히 강합니다. 물이 강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머리도 회전도 잘 되고 적극적이고 융통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바다같이 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성공을 쟁취하려 합니다. 서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임자의 특징, 왕궁의 왕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법으로 보는 건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봉법, 좌법 아실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임자의 지지 자수 안에는 계라는 급제가 들어 있습니다. 급제는 흉신입니다. 일반적으로 흉신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코너에 몰려 있을 때, 나란 것은 일간인 임수를 말합니다. 코너에 몰려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또한 급제이기도 합니다. 급제의 공통사항은 나의 동업자, 직원, 내 형제,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급제입니다. 그 사람들을 무조건 흉신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흉신으로 변할 수 있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급제가 많기 때문에 임자는 동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것을 가져가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자가 남자라면 나의 재성을 가져가려는 사람이 많다. 나의 경쟁자, 나의 직원 중에서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재성이란 것은 나의 재산이기도 하고
내 여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임자가 여명이라면, 여자라면 내 관성을 가져가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임자인 여명에게는 쉽게 말하면 남편의 첩이나 내연녀가 될 사람이 내 지장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탓도 있지만 남편 탓보다는 내 운명이 내 남편을 두고 경쟁하는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성이란 것은 여명 입장에서는 직업과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자는 급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녹좌입니다. 왕궁 녹좌. 녹이든 왕이든 자수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이 녹이든 왕이든 임수든 계수든 간에 대단히 강하다. 그래서 임자는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수 안에는 결국은 임수와 같은 오행인, 음양이 다르지만 같은 오행인 임수와 계수가 있으니 없는 오행을 천간에 하나 정해서 땡겨와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오늘은 관성인 무토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토뿐만 아니라 기토도 역시 관성인이 인종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양간인 무토를 인종해 보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칠 것입니다. 임수 옆에 만약에 오행이 임수 옆에 관성이 있다고, 관성인 무토가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자 자체가 일주 기둥에 일주로 있지만 임자가 일주가 아닌 경우가, 아닌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됩니다. 늘상 일주만으로 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관성인 무토를 가지고, 무토가 만약에 이게 한 군데 있다고 보면 무토는 관성입니다. 강한 임자를 통제를 해주고 제어를 해주고 다스려 주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번다면, 벌고 있다면 계속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임자가 있는 사주의 판 자체가 특별격, 외격, 다시 말해서 4%나 5%에 해당되는 외격이 아닌 대부분의 95%에 해당되는 일반격이라면 무토가 있어야만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또한 화도 있어야 조후가 잘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전 적천수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적천수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평진전에 있는 우리가 생극재화의 모습도 말씀드리고 있고, 난강망, 다시 말해서 공통보감에 있는 조후의 이야기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실전 적천수는 조후의 문제, 생극재화의 문제, 적천수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 같은 것을 같이 어우러서 영상을 올리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관성이 있으면 태가 됩니다만 임자 자체가 왕한 왕궁이기 때문에 관성이 있으면 오히려 적정하게 조합이 되면서 돈을 계속 잘 벌 수 있다. 임자에게 대단히 바람직하다. 임자에게는 관성인 무토와 재성인 화의 오행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토와 화의 오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관성은 대단히 왕하기 때문에 태종이기지만 왕하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근무를 못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통상으로를 말씀드렸습니다. 남명이라면 역시 공통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직장에서 정년 퇴직하기는 어려우니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업을 하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자는 허가증, 자격증, 면허증 있는 직업을 택해야 하고 스킬을 가진 직업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남명의 입장에서 만약에 임자가 남명이라면 태종이라서 자식과의 정은 멀다. 남명의 입장에서는 관성이 바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라고 해놨습니다만 곡히 살아야 할 것은 없지만 떨어져 살아도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자가 여명이라면 왕궁이라서 괜찮은 남편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편과 해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자라는 여명의 사주 안에 나의 경쟁자, 남편의 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싫어서 임자가 만약에 이혼하고 재혼한다고 해서 잘 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혼하고 개명하고 재혼해봐야 잘 안되는 방향으로 가는 확률이 70%다. 다시 말해서 구관이 명관이다. 명관은 아니지만 재혼해봐야 별로 좋을 것도 없다. 재혼해도 하얀 곡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임자인 여명이라면 남편과 떨어져 사는 것도 괜찮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괜찮고 혹은 한 집에서 산다면 각방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명의 경우는 내가 직업을 가지고 집 밖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업상대처로서 흉을 피해 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격증, 허가증, 면허증 가지고 밖에 가서 일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저것도 되지 않으면 그냥 어떤 일이라도 밖에 나가서 하면 비용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임자는 물이 많습니다. 결국은 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토와 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무토의 관성의 이야기를 양간의 관성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무토도 있어야 하지만 화가 있으면 조가 좋습니다. 이것은 궁통보감이나 난강망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임자 자체가 화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명이든 여명이든 재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토나 병화, 무토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무토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임자 일주의 경우인데 신자가 구성이 되어 있고 월간에는 무술이 있다는 것을 상정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진토의 행운이 또 옵니다. 다시 말해서 무술이라는 월주에 무술 간여지동이 있는데도 진토가 오게 되면 신자진 수국삼합이 형성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무술이 있지만 임자라는 간여지동 수에 물의 간여지동이 있는 데다가 신자진 삼합이 형성이 되어 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너무 많아서 차가운 기운이 너무 많아서 관성이 훼손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월주가 무술, 일주가 임자인 경우에 수국의 지에 신금이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진토가 올 경우에는 너무 수국이 강해져서 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성이 훼손되는 것은 공통상황으로는 내가 규칙을 지키지 않고 법을 위반해서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명 여명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에는 겸손하게 생활하면서 너무 무리한 일을 추진하는 일은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주가 임자는 아닙니다. 임자는 아니지만 물이 많은 경우에 어떤 모습이 올 것인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앞장과 같은 맥락에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무자일주입니다만 신자진 수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행운에서 병화가 오기 전까지는 무자는 대단히 차갑습니다. 그리고 무토가 일간 무토가 수에게 끌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산이 크지만 산 밑에 물기둥이 너무 많아서 이 무라는 산 땅은 지하에 물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차갑고 위험한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 병화가 오면 병화가 무토를 생해주고 다시 말해서 물을 도와주니 사주가 비교적 튼튼하고 강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자를 기둥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자가 수가 너무 강하고 차가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지금 무자일주를 갖다 놓고 밑에 신자진 수국 반합이 있는 경우에 반합이 아니고 삼합입니다. 삼합이 있는 경우에 이 사주는 대단히 차갑고 조후가 맞지 않고 바란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화가 오면 재물을 얻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는 인성입니다. 인성이지만 인성이 와서 내가 지지에 있는 신자진 재를 컨트롤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